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양현종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던 양현종 선수가 지금 기아 타이거즈와 이제 잔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협상이 이제 시작됐는데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시가 이제 20일까지는 메이저리그 상황을 좀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오퍼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서 그냥 이제 잔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기아가 그죠? 네. 기아도 딱 보니까 이제는 잔류 협상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잔류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사실 데드라인이 20일이긴 했지만 네. 기아 구단도 이제 며칠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그런 좀 양현종 선수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협상 추이 그리고 네. 양측이 생각하는 몸값 기준, 네. 자 그리고 조금 장기 계약 가능성 뭐 이런 네. 것도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18일 오후 5시 30분쯤에 좀 디테일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방송이 이제 19일에 공개가 되는데 이날 양현종 선수가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이제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시, 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구단의 운영팀장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때 기아 구단에서 양현종 선수에게 계약 규모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계약을 제시를 네. 했고 그리고 1차 제시액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차 제시액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1차 제시액에는 양현종 선수 측은 전혀 이제 만족을 못했다. 전체적으로는 좀 불만족했다. 왜냐하면 이제 기아 구단의 협상 스타일은 약간 좀 처음에는 요만큼 시작했다가 일단은 그렇죠. 기대치를 낮춰놓고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 올리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지 선수 때 이제 80억에서 스타트했다가 네, 뭐 네. 100억, 120억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결국 놓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번에 그죠? 네. 뭐 허경민 선수라든지 정수빈 선수라든지 그래서 네. 그 협상 방식을 버렸죠, 그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직접 이러는데 아직 기아는 이제 이 방법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당장 양현종 선수랑 이제 뭐 도장을 찍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1차 제시액은 이제 뭐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19일에 이제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시 관계자와 이제 기아 구단 운영팀장이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갖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좀 이슈가 뭐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만남이 기아 될까요? 구단에서 내려오기 전에 네. 양현종 선수 측이 원하는 희망하는 계약 규모, 네. 기간, 네. 몸값 되겠죠? 이걸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있죠. 1차 제시과 있죠. 선수 측이 원하는 규모 네. 그럼 이걸 좀 좁혀갈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좁히고 19일 날에 만나서 이야기가 조금 잘 되고 뭔가 좀 네.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조계현 단장이 바로 등판. 그래서 양현종 선수 이제 에이전시 대표하고 바로 네. 만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현종 선수는 이제 현재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개인 훈련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하고 있죠. 네. FA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 행사에도 안 나서죠. 그쵸. 이번 이제 지금은 네.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기아 구단이 야구장 훈련 시설을 좀 개방을 해줬습니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수들이 헬스장에서 지금 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한 번씩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두 번째 만남을 갖는 19일에 뭐 네. 빠르면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뭐 그 다음 날 아니면 뭐 세 번째 만남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굉장히 네. 지금 협상 속도는 좀 빠르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네. 일주일 정도 안에 보통 이제 상견례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구단이 먼저 조건 제시하고 다음 만남에서 선수 쪽 조건 듣고 네.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보통은 뭐 처음에 만나면 잘 지내 이러고 네, 또 맞아요. 보면 몇 번 보면서 그죠? 밥 한 번 먹고 막감 보죠. 근데 네. 기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2월 초부터 캠프를 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결론을 빨리 짓고 싶어하는 양측의 입장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양현종 선수가 이제 지금까지 협상을 기다렸던 이유가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그 오랜 꿈 때문인데 네. 좀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야 할지. 벌써 이제 네. 세 번째 시도인데 네. 6년 전에 포스팅 그죠? 4년 전에 첫 FA 때도 시도 네. 여의치 않았고 이번에도 조금 마찬가지고 일찌감치 해외 에이전시까지 좀 알아보고 데뷔를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좀 벽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좀 벽이라 그러면 네. 걸림돌. 일단 올해 이제 만 33세, 88년생이죠. 네. 적지 않은 나이로 접어들었고 선수로서는 또 지난해에 다소 좀 아쉬움이 남았던 성적 이것도 뭐 플러스는 아닙니다. 31경기에서
172와 3분의 1이닝, 11승 10패 평균 자책점 4.70. 탈삼진이 이제 150개에서 딱 하나가 빠지는데 막판에 두 경기 등판해서 좀 부진했죠. 네. 예, 본인이 이제 170이닝은 채웠지만은 평균 자책점은 팍 올라가 버렸고 또 네. 여기에 코로나19 메이저리그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시장 상황 안 좋습니다. 네. 이적은 꽁꽁 얼어붙었다. 대업급, 준척급 뭐 그 밑에까지 계속 안 좋은 영향이 이어졌다고 봐야죠. 네, 사실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양현종 선수에 대한 관심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계속 관련 리포트도 이제 보고가 되고 스카우트들을 통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관계자랑 몇 달 전에 네. 연락을 했을 때도 사실 양현종 선수한테 관심은 있지만 양현종 선수가 이제 뭐 나이도 조금 적지 않은 데다가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의 이제 활동 그다음에 정확한 지금 메디컬 상태에 대한 뭐 좀 물음표도 있다. 양현종 선수는 워낙 관심을 자신을 보이고 있으나 좀 그 현실적으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좀 더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라든지 마이너리그 거부권 처음에는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커리어가 있는 네. 선수니까. 하지만 이 협상 카드에 대한 여러 변수보다 네. 냉정하게 이제 양현종 선수가 강속구 투수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가 좀 걸림돌이 됐을 거고 왼손이라는 장점, 꾸준함, 건강함 있죠. 그렇지만 수년간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봤는데 던진 이닝이 많죠.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길게 좀 던져 왔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경기 수도 많고 또 이동 거리도 많고 체력적으로 또 좀 투수 같은 경우는 좀 부대끼기도 하고 네. 좀 힘들죠.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네, 사실 양현종 선수는 그 FA이기 때문에 포스팅이 아니라 그 해외 어느 구단과도 협상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본도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닌지 했는데 뭐 딱히 일본 쪽에서 소식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오퍼가 제대로 들어왔던 상황은 또 아니고 일본 프로야구 역시도 양현종 선수 현재 몸값을 감안을 하면 쉽게 영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봐지고 네. 메이저리그 진출은 사실 이제 엄청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좀 이제는 좀 어렵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현종 선수의 이제 현재까지 잔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양현종 선수가 기아에 남는다면 좀 몸값을 어느 정도 받아야 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9일 날에 이제 뭐 4년 기준으로 네. 어느 정도 원하는 몸값을 이야기를 할 건데 네. 내부적으로는 양현종 선수가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지난 4년 성적, 네. 그죠? 그리고 현재 연봉을 감안한 추정치, 뭐 이 부분이 선수가 생각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수의 첫 재시액 있죠. 재시 규모, 희망 몸값, 뭐 이거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뭐 어디까지나 뭐 구단이 들어줬으면 하고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고 구단도 보통은 이제 첫 제시액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부분도 좀 있죠. 네, 사실 뭐 협상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항상 좀 약간 최대치를 원하고 구단들은 항상 최저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선수가 어느 정도로 좀 원하느냐 뭐 저도 뭐 좀 전에는 들었습니다만 네. 기아 구단의 이제 1차 제시액보다는 훨씬 이제 높은 금액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양현종 선수는 어느 정도 수준의 FA였을까? FA 시장의 뭔가 판도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최대어다. 맞아요. 양현종 네. 선수가 최대어다. 나이 그다음에 뭐 에이스라는 부분 그리고 꾸준하게 활약을 해왔던 부분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외국인 투수가 아니면 사실 이제 원투펀치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 KBO 네. 리그 상황에서는 네. 국내 선수 중에서 그나마 원투펀치가 가능한 에이스다. 올해 이제 최고의 FA 같은 경우는 4년 기준으로 65억 원 두산 허경민 선수 그죠? 네. 7년 기준으로 85억 원인데 네. 뭐 4년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오재일 선수 4년에 50이었고 네. 삼성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 2014년 말 네. 그러니까 2015 시즌부터 시작하는 그 해에 4년에 80억 원에 계약을 해요. 근데 만 34세부터 4년 계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윤조 선수 같은 경우는 33세조만 양윤조 선수보다 한 살 더 많은 상황에서 4년에 80억이었는데 네. 당시는 이제 FA 거품이 좀 상당했던 시기고 네.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첫 FA였었고 네. 양윤조 선수는 이미 이제 4년을 채운 상태에서 두 번째 FA고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4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양현종 선수가 그 허경민 선수의 65억 원 이상이 될 거는 굉장히 좀 뭐 네,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보여요. 높죠. 네. 네, 그렇게 왜냐 이제 왜 이 가능성이 높느냐
그렇지 않으면 양현종 선수가 이제 꼼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아 구단의 협상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작년에 내부 FA였던 안치홍 김선빈 선수와의 네. 협상은 뭐 굉장히 좀 장기전이었어요.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가 결국 안치홍 선수는 이제 롯데로 갔고 김선빈 선수는 이제 기아에 잔류했는데 기아 구단이 양현종 선수에게도 똑같은 좀 전략을 구사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네. 좀 협상의 진척은 굉장히 빠르죠. 예, 진척은 네, 또 진도는 빠른데 빠른데. 여하튼 뭐 스타일은 조금 비슷합니다. 네. 예,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는 이제 이 전략인데 이 전략이 꼭 나쁘다 좋다 할 그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인 거죠. 약간 좀 고전적인 방법이다. 예,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 전략은 뭔가 이제 협상 담당자가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타팀 이적도 돌발 변수만 없다 그러면 영입 자금을 아낄 가능성이 높다. 단점으로 보면 네. 이러한 협상 태도로 인해서 이제 선수가 마음이 상해서 다른 행선지가 있다면 이제 길을 쓰고 뭐 맞아요. 가려고 네.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네. 예.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양현종 선수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FA들의 단임 계약 앞선 네. 그런 계약하고는 조금 다르죠. 맞아요. 예, 4년 전에 상황이 좀 특수했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계약금 두둑하게 받고 단년 그리고 몸값을 좀 확 낮춰야 되는데 네. 단년 계약을 하면서 연봉이 엄청 높은 구조입니다. 네. 23억 원. 네. 지금 보상 등급으로는 뭐 두 번째 FA니까 B등급 보호 선수 25인의 한 명 보상 네. 그리고 연봉 100% 네. 아니면 연봉 2배인데 네. 이적을 한다 그러면 기아는 무조건 연봉 2배다. 이게 정말 그 계약금이 없다 보니 그럼 보상금만 46억 원이 46억 원. 되는 거네. 한 명의 FA를 그렇습니다. 사는 거의. 네, 추가로 거의. 사는 금액인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에이전시 측도 뭐 이적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타 구단 쪽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촉박하죠. 네. 또 코로나19로 좀 재정적으로 타 팀들도 좀 다들 힘든 맞아요. 분위기죠. 네. 예, 올 시즌 전력 구산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사실 이적은 쉽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뭐 약간 변수로 둔다 그러면 2년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보상은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46억. 맞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4년 계약한 게 낫죠. 네. 그럼 계약 규모가 이때만큼 네. 높아질 거잖아요. 네. 예,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네, 많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이제 워낙 연봉이 높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뭐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양현종 선수가 워낙 이제 팀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선수라 네. 뭐 이적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협상 변수, 네.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장기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모든 FA들을 만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로 그냥 사인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드물게 뭐 한두 명 말고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금액이 음. 낮으면 가능해도 네. 높은 선수들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네. 협상이 이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선수는 많이 받으면 좋고 구단은 적게 쓰면 좋은 거고 어떤 협상이든 줄다리기가 당연한 거고 생각하는 규모 첫 제시액의 차이가 늘 큽니다. 네. 선수가 생각하는 거하고 구단의 첫 제시액이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데 네. 총액에서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면 기간을 늘리는 사항을 좀 생각을 하죠. 특히 네. 프랜차이즈 선수 같은 네. 경우. 두산이 이번에 허경민, 정수빈 그렇죠. 선수를 좀 그렇게 장기 계약으로 잡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묘수죠. 근데 이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이죠. 네. 예. 물론 뭐 두살 차이긴 해봐야 하지만, 네. 흑영민 선수, 정수빈 네. 선수 그러면 보통 뭐 한 2살 정도 차이 네, 납니다. 네. 뭐 큰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기아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풍기는 뉘앙스가 양효정 선수가 나이도 이제 조금 있는 거야. 두 번째 FA를 했으니까 예, 네.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현종 선수 측도 이번 협상에 앞서서 4년 이상의 기간을 염두에 둔 적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양현종 있습니다. 선수 측도 4년 정도 생각을 네, 하고 장기 계약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뭐 네. 나중은 뭐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래요? 이런 카드를 만약에 구단이 제시를 한다 그러면 좀 바뀔 수 있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제시액을 준다. 그러면 장기 계약을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양현종 선수가 뭐 이제는 뭐 20대도 아니고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가 누적 이닝도 워낙 많아서 이게 정말 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양현종 선수가 지난 FA 이제 계약 기간이 4년 동안 뭐 최고의 활약을 펼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네. 지난 4년을 기준으로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가 네. 총 KBO 리그에 6명이 있었습니다. 양현종, 브리금, 네. 또 박종훈, 문승훈, 차우찬, 유희관 이렇게 딱 네. 6명이었는데 투수 중에서는 양현종 선수가 그냥 최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가장 네. 모범적인 FA다. 네. 역대로 봐도 그 정도급입니다. 4년간
120경기 경기수 1위고 네. 60승 35패 다승 1위 네. 평균 자책점 3.63 전체 리그 전체 1위 네. 734와 3분의 1 리그 전체 1위 네. 탈삼진 622개 리그 전체 1위 3057명의 타자 상대 리그 전체 1위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은 보통 맨날 잘하면 네. 떠나고 그죠? 맞아요. 못하면 바로 잘리고 4년 뛰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네. 않죠. 키움 히어로즈의 제이크 브리검 선수 정도 이 브리검 선수도 이제 뭐 대만으로 갑니다만 네. FA 4년을 이 정도 활약을 해준 선수는 역대로 꼽아도 뭐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네. 하지만 이제 구단은 네. 지난 4년은 그죠? 네. 연봉으로 23억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4년은 또 이거로 보상을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미래 가치를 네. 좀 봐야 된다. 어. 하지만 제가 4년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네. 건강한 선수들은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잘해왔던 선수들은 잘할 확률이 네. 높아요. 그래서 9시즌, 8시즌을 FA로 활약하고 1군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미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FA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기아 구단은 최소 2년은 통계치로 봐도 에이징 커브 걱정 없이 리그 정상급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내년까지는 최소 내년까지는. 거뜬하게 통계치로. 잘할 거다. 네. 하지만 이제 2023년부터는 변수가 조금씩 있다. 하지만 양현종 선수가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생활 측면도 깔끔해서 이 부분은 구단도 네. 어떤 선수보다 네.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4년 계약을 제시를 했죠. 네, 사실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또 지난 4년 동안 내가 거둔 이 데이터만 맞죠. 봐도 내가 뭐 최고의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그건 주장을 뭐 할 수 분명하죠. 있는 데이터 자체가 근거는 데이터 자체가 탁월한 건 사실입니다. 있는 것 같네요. 예. 협상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풀어가야겠지만, 근데 지난 4년 동안 양현종 선수의 이제 뭐 에이징 커브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직구 평균 구속인데요. 양현종 선수가 사실 20대 초반에는 거의 그 최고 150까지 던지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는데 이제는 예전만큼의 이제 파이어볼로 이미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좀 구속은 올해 더 좀 끌어올렸다는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20대 중반부터 네. 지금 뭐 만으로 33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32세 이까지 한 7년 정도 구속의 차이가 거의 없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 4년 동안의 구속만 봤을 때는 네. 2020년 지난해가 제일 빨랐어요. 네. 지난해가 성적이 가장 아쉬운데 지난 4년간 성적은 아쉬운데 직구 구속 가장 빨랐습니다. 2020년 144.2, 네. 2019년 142.9, 2018년 143.9, 2017년 143.9인데 2019년에 16승 하면서 평균 자책점 1위 했던 시즌이었고 2017년은 20승 시즌, 네. 2018년은 타고 투조 정점이었는데 13승 올렸던 시즌입니다. 여전히 당분간은 전승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고 네. 이건 뭐 그냥 데이터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 지난해는 근데 왜 조금 아쉬웠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메이저리그 진출을 좀 의식을 하면서 본인이 구속에 대한 그런 뭐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신경을 좀 썼겠죠.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 뭐 빠른 공의 투수는 좀 뭔가 그 기본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장착이 구속이 되잖아요. 조금 있어야 네. 된다. 예, 이 부분이 있어. 그래서 투구 메커니즘에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주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양현종 선수의 계약 여부는 뭐 팬들뿐만 아니라 기아 구단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새 시즌을 꾸려야 하는 윌리엄스 감독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체크한답니다. 예, 조기현 단장 이야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감독이 맨날 체크하고. 계약 언제 하냐 이렇게. 안 아프면 풀타임 던질 수 네. 있는 선수 아니냐. 좋은 마음으로 와라.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하고 네. 상황이 부드러워지면 내가 바로 이제 조율에 들어간다.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좀 했어요. 그러면서 선수 측으로부터 현실적인 좀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 구단 담당자 입장에서 네.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거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가 이제 뭐 잔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원소속팀 기아와 좀 무난하게 협상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긴다 그러면 조금 빠듯하죠. 네. 길어질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